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 이사입니다. 금일 볼 종목은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입니다. 파미셀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가 005690번이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 종목 지금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참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어떤 재료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이거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내용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리는 것도 있고 조사가 조금 부족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여러분께서 뭐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까지 첨가해서 다음 보충 강의 때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은 꾸준하게 찍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추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는, 너무 이제 댓글에다가 이것 빠졌네 저것 빠졌네 이거 틀렸네 이렇게 너무 그렇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은 그 부분도 추가해 갖고 같이 뭐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드리면서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하고요.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및 치료제 이제 제조 및 판매, 연구,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사업과 친환경 난연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죠. 하이셀그램 IMI 이 부분을 개발을 해서 바이오 제작 전문 기업으로 이제 바이오 사업부랑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 등으로 두 개 사업부를 두고 있고요. 약제와 관련된 제품 생산 동종 업계에서는 아시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라고만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고요. 일단 백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백신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료가 아니죠. 바이러스의 몸이 들어오기 전에 막는 사전 예방 같은 걸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백신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과 이제 RNA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죽여가지고 몸 안에 투여하는 방식인데 여러 번 투여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요 부분입니다. 왜? 이 백신을 이용하는 이 종류의 백신을 이용하는 게 이제 모더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파미셀이라는 회사가 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냐라고 했을 때는 유전자 치료제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뉴클레오시드라는 생산 판매하는 점이 있어서 시장에서 부각을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파미셀은 글로벌 시장에서 무려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뉴클레오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해갖고 뭐 코로나 치료제의 한 성분이다라고 해갖고 한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렘데시비르의 원료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로도 주목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뉴클레오시드 같은 경우는 핵산의 구성 성분은 널리 존재가 되어 있고, 이거는 진단키트와 유전자 치료제의 주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파미셀에서 무려 80% 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세계 글로벌 업체들한테 많은 생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위가 격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뉴클레오시드가 수주 급증 및 리보핵산 기반의 핵산 치료제 시장이 이제 성장세를 보이면서 원료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이 올라가고 이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고 발표도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인데,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복고는 이제 렘데시비르라는 관련주예요. 다만 이 렘데시비르는 이미 코로나 치료제에서 한 단계 추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확진 때 이거 약물을 투약을 해서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 후에 이제 WHO에서 렘데시빌의 효과가 없다라고 발표가 됐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49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제를 투여를 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파미셀이 렘데시비르로 연결되어 있는 관련주이긴 하지만 이 재료는 소멸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모더나 관련주의 파미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렘데시비르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더나 관련주도 뉴클레오시드 이 약품 때문에 이 성분 때문에 모더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미셀이. 모더나라는 것은 이제 캠브리지에서 이건 회사 이름이에요. 캠브리지에서 2010년에 설립이 돼 갖고요. mRNA 기반 백신을 개발 후보와 여러 치료 영역에 걸친 치료법, 또 다른 개발 후보와 함께 임상을 향한 여러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더나의 약자예요. 이 mRNA라는 게 모더나의 약자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임상 3상을 실험은 오늘 7월 9일 날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3만 명을 모았는데 예정이었다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다시 한번 진행이 되죠. 7월 9일 날 예정이었으나 7월 27일 날인가 그때 아마 다시 재개가 되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죠. 백신에 대한 3상 임상 실험을 돌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더나의 3상 실험은 이제 미국 내 89개 도시에서 3만 명, 굉장히 많죠.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만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백신을 2차례 접종을 하고요. 절반은 가짜 약물이죠. 가짜 약물을 이제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1차에서는 45명을 참가 신원 전원 이제 항체에 성공을 했고 2상에서는 600명이 했는데 또다시 성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차까지 진행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제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었던 이제 3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이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10월에서 12월에 백신이 출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미 5억 개 정도 생산 계획이 전부 완료 스탠바이 대기 중이고 곧 사용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되느냐 하면은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간편한 검토와 빠른 승인을 통해서 최대한 이 약물의 백신이 만약에 괜찮은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승인을 해가지고 상용화를 해갖고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겠다라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일단 만약에 빠르면은 이 3상이 11월 초기에 임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11월 초기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선 이후로 어떤 결과가 초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임상 초기 결과가 좀 괜찮게 나왔다, 조금 우호적으로 좋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12월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언급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정이 되거나 예상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 충분한 중간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정부 승인이 더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정부 승인이 이제 올해는 아니고 이제 내년 초까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임상이라는 게 1차, 2차, 3차가 진행이 되면서 이 확률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2차 임상 확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지만 3차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 확률은 이제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40%, 즉 10번 중에 4번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파미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모더나의 3상 이 결과를 가지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이외에도 파미세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첨생법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한번 논의가 있었죠. 재생의료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맞춤형이 아니죠, 맞춤형이죠. 이제 완화해서 이제 맞춤형 심사, 그다음 우선 심사 또는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게끔 하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파이프라인 수가 적거나 제품이 이미 출시된 업체보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파미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청산법이 처음에 언급됐을 때 파미셀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크게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파미셀에서 셀그램 AKI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약청이죠. 식약청에서 이제 셀그램 AKI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정상적으로 이제 코로나19를 다 치료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냥 셀그램 AIK가 코로나 중증 환자들한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렘데시비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더나에서 필요했던 어떤 뉴클레오시드라는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162%가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23, 단기 순이익은 83%가 증가를 했고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MPG 매출도 급증을 했는데요. MPG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을 체내에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이제 화합물의 원료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국적 제약사인 UCB에서 이제 MPG를 공급을 받고 있고요. 기존 고객사인 다국적 제약사 머크의 수주량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신규로 공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머크사에서도 꾸준하게 수주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더군다나 이 MPG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활용한 신약은 다른 물질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급을 하면은 꾸준하게 공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BC라든지 아니면은 머크사에서 이 두 개 회사에서 한번 이거를 이용을 했다고 하면은 꾸준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파미셀은 이제 제약회사이다 보니까, 바이오 회사이다 보니까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항암 면역 세포 치료 백신이라고 해서 임상 1상을 진입을 했고요. 물론 1상 같은 경우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한 60%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에 진입을 했는데, 2상 같은 경우는 성공할 확률이 한 30% 정도라고 하죠, 흔히들. 알코올성 강경병 줄기세포 치료제는 임상 3상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기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임상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릴 거예요. 4년에서 5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모더나 같은 요런 임상 같은 경우가 빨리빨리 진행이 된 거는 아무래도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 FDA에서 그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빠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이지, 기본적으로 임상을 한다 그러면은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파미셀에 대해서 좀 빠르게 훑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내용들도 있을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차츰 뭐 다음 파미셀 시간에 다시 뭐 보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하면서 꾸준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꾸준히 받아보면서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미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유명한 쌍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꾸준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저점 라인, 이 저항 라인이었죠. 저항 라인을 지지하고 했는데 여기서 실패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이 영역 안에서 충분히 매수의 타점을 노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서 매수를 하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주가가 이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져 있고, 이 라인 공간이 예전에 형성됐던 어떤 지지점과 저점 라인, 저항 라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영역 안에서는 뭐 충분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모더나라는 부분이 11월 또는 12월 달에 임상 3상이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해서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대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커다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런 형태의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파미셀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80% 정도에 갖고 있는 이 물질이 코로나 때문에 모더나가 실패를 한다고 해도 다른 업체 쪽에서 계속해서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은 계속해서 향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첨생법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 일단은 관점을 가져가면서 어떤 흐름이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같이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일봉상에서는 뭐 이런 모습인데, 주봉에서는 확연하게 타점이 좋게 보이는 부분이죠. 이 라인대 오면은 한번 눈 딱 감고 뭐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뭐 따로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거의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저희 허브 경제TV가 이제 홈페이지에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서 허브 경제TV 입력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서 조회가 될 거니까 한번 놀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파미셀은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다음 파미셀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